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4개 시군은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한 점도 한 원인인데 지역 병원에 의료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된 산청의료원.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려면 간호사 7명이 응급실만 전담해야 하지만 병원 여건상 쉽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하는 대신 실정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이 입원 병동을 같이 진료를 보게 될 경우에는 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일 때는 B나 C 등급으로 강등이 돼요. 지난해 3월 응급의료기관에 반납한 거창의 한 중소병원도 마찬가지. 응급의료기관일 때는 응급실 전담 간호사가 9명은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보다 급여 수준이나 근무 여건이 뒤처지는 농어촌 병원에서는 간호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립공공의료대학과 간호학과 설립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 졸업한 의사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립 남해대학도 지역 간호 인력 공급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교육부와 협의 중입니다. 무상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입학 조건에 이 서부 경남 지역에 3년간 의무 취업하는 조건 이런 형태로 해서 그 간호학과를 신설하면 공공의료대학 간호학과 설립이 농어촌 의료 인력 수급의 한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창원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명의도용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개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 대리점도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해 피해자가 훨씬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무더기 개통된 창원의 한 마을입니다. 이 지역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려 또 다른 통신사의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만 35명, 피해액도 한 명당 2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KT 대리점 점주도 사기당했다는 겁니다. 해당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고객을 유치해준다고 제안해 보증보험까지 들고 위탁 계약을 맺었지만 알고 보니 명의도용 사기였다고 말합니다. KT 곧 개통을 원하는 고객도 많이 있고 정상적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정상적일 거라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고 고객이 실제 SK 지금 저쪽에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 고객이 귀찮아한다라는 이유로 지난해 2월부터 위탁 계약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만 130여 건. 하지만 고객 없이 계약서와 신분증만 건네는 일이 많았고 개통되자마자 해지되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아 석 달 만에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이 가운데 50여 건이 명의도용 등으로 KT에 신고됐고 추가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뒤늦게 사기를 알고 KT 대리점은 경찰에 고소했지만 고객 피해액을 모두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대리점에서 어떤 해결책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입니다. 4천,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금액이 될지는 저도 사기를 당한 입장이고 피해 금액이 어쨌든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 KT는 명의도용으로 신고한 고객에 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피해 대리점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SK텔레콤 대리점 점주와 직원을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 등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새해를 경남경제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 혁신과 관광 활성화, 물류 가공 산업에 힘을 쏟아 좋은 일자리와 미래 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고 서부 경남 KTX 예비 타당성 면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민선 7기의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새해에는 경남경제가 다시 일어서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사업은 제조업 혁신과 관광, 물류, 제조업 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부 경남 KTX와 연계한 남해안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또 부산항 제2신항 유치와 고부가가치 물류가공 산업에도 힘써 미래 먹거리 만들기에 주력합니다. 도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 혁신이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제조업과 자영업 분야의 일자리 사업 등 올해 예산 60%와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남 경제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민생을 살리는 데 필요한 이런 예산들로 마지막 보릿고개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경남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올해는 살릴 수 있도록. 김 지사는 김해 신공항 입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밝히지 않았고 거가대교 통행료는 거제와 부산시와 함께하면 인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이 오는 25일 1심 선고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정에는 영향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어제 구단 신년회를 열고 새 시즌 결의를 다졌습니다. 자유계약 최대여인 양의지 선수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높인 NC가 창원 NC파크에서 새 출발을 하면서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박상효 기자입니다. NC다이노스의 새 터전이 될 창원 NC파크. 공정률 91%로 주변 공사를 남겨두고 웅장한 모습을 갖춰갑니다. 1, 2층 관람석은 완만한 경사로 이동이 쉽고 좌석 간격이 넓어 경기 관람도 한결 쾌적해졌습니다. 3, 4층에는 스카이박스 35개실이 마련됐습니다. 3루 쪽에는 경기가 없는 날에도 문을 여는 식당과 매점들이 들어서서 365일 찾는 야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창원 NC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콘코스라 불리는 개방형 복도입니다. 관중석을 떠서 화장실이나 매점을 가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새 야구장에 자유계약 FA 최대어로 꼽히는 양의지 선수가 NC에 합류하면서 경기력 향상도 기대됩니다. 양의지 선수는 발전을 위한 변화가 필요했다며 팬과 창원 시민의 환영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캠프 때 잘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또 새 야구장에서 또 즐겁게 새 팬들하고 열심히 야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동욱 감독도 지난해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며 이번 시즌 새 야구장에서 새 인물들과 함께 재도약하겠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성적으로 그 결과로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즌 저희 선수단 코칭 스태프 전부 결과로서 창원 시민들 그리고 팬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NC다이노스는 다음 달 1일 미국 투싼으로 전지훈련을 떠나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김해 신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소음 문제와 함께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수도권 중심 사고가 문제라는데 반대 여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공항 연속보도 두 번째 순서, 김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의 신공항 반대 목소리가 새해 들어 100만 청원 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김해 신공항 반대 및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부울경 시민운동본부는 국가정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청와대가 답할 것이라며 설날을 전후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와 국민청원관리센터 개설, 퍼포먼스와 시민포럼 등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데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울경 단체장을 비롯해 금정단, 광역기초의회, 시민들까지 한 목소리를 내는 반대 이유는 우선 안전과 소음 문제입니다. 여기다 대륙철도 시대를 맞아 경제와 물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항만과 함께 반드시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해 민홍철 국회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김해 신공항은 6시간 내 운항하는 지방 거점 공항밖에 안 된다.
국토부는 관문공항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경제는 수도권 중심 또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새로운 그 관문공항이 생긴다면 저는 기업 유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부산 가덕도와 밀양 양자구도에서 갑자기 김해신공항으로 선회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논란도 반대 여론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오늘 아침 옷차림 다시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체감 추위가 심해졌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은 영하 4도, 진주 영하 3도로 대체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더 낮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반짝 추위에 그치면서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는데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이후로 모레부터는 오히려 평년보다도 조금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찬바람의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기질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장기간 건조함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높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모두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어제보다 낮습니다. 동부 지역은 창녕 영하 5도, 거제 영하 1도, 통영도 영하 2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거창 영하 8도, 남해가 영하 2도까지 많이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도 함양과 산청, 남해가 5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기다리던 눈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에 한 차례 내리면서 건조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창구는 올 1월부터 암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운영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김해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00개 증가한 3,400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거제시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 55건에 대한 합동 설계단을 꾸리고 다음 달 1일까지 운영합니다. 지난해 하동군 장학재단의 출연금이 재단 설립 15년 만에 최대인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남과 부산, 울산 등 동남권의 경매 규모가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은 지난해 동남권의 경매 건수는 2만 2천 건으로 2017년보다 36% 늘었고 2만 5천 건이었던 2014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며 낙찰가율과 응찰자 수도 2017년보다 하락해 낙찰가율은 71.4%로 4.3% 낮아졌고 응찰자 수도 2.8명으로 0.4명 줄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